원이지. 그럼 봐봐. 첫 번째 상구직구배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2가 A 원소이면 집합 A 원소는 무수히 많다 그랬죠. 자, 넣어봐. 제일 처음에 2가 원소니까 뭐가 돼요? 당연히 그 다음 2분의 1 곱하기 2가 원소야. 맞아 아니야? 그 다음에 얘가 원소니까 또 잡아보면 어떻게 돼? 얘는 무슨 말이냐 하면 x가 a 원소면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야가 원소니까 넣으면 이게 되고 얘가 원소니까 역시 여기 잡으면 뭐가 돼요? 2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 1이 나올 거야. 맞지? 그럼 계속 만들어지는 거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해가 뭐 원소가 무수히 많은 거 맞습니까? 이게 참. 너 무슨 말인지 얘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x가 a 원소이고 y가 b 원소인데 a 원소이면 저번에 이야기했던 쌤이 발레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알겠습니까? 근데 얘는 발레가 더 나아요. 얘 발레 들어보면요. 예를 들어서 x가 2라고 치고 y가 3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럼 얘는 원소가 뭐니? 2분의 1 곱하기 2 2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 1의 주소라고.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 곱하기 3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3의 제곱 1의 주소라고. 그럼 xy가 6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 만들 때 6이 보여 안 보여? 보여? 6 어딘데? 6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x가 1고 y가 3이라고 했을 때는 6이 원소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몰라. 다르게 조건 주지 않는 이상. 맞나요? 그런데 반드시 들어간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건 거짓이야. 여기까지 얘가. 자, 그 다음에 3번이지. 잠깐만. 245쪽이지? 야, 거기 줄 거 명제 P이면 막 Q이다가 참 줄 거 주시고 그 다음 뒤에 네모쳐 항상 참의 명제 항상 참의 명제. 야, 명제하고 만약 이거야 저번에 했듯이 이거 알아야지. 명제가 참이면 부정은 어떻게 돼요? 명제가 참이면 부정은 뭐가 돼? 부정 반대로 가겠지. 명제하고 부정은 반대로 가요. 거기 명제가 참이면 부정은 거짓이야. 이해되세요? 그러면 반대로 부정에 부정을 취하면 명제로 돌아오잖아요. 나 P가 P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반대도 돼 이게. 그러니까 명제가 참이면 부정은 거짓이고 부정이 거짓이면 명제 참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명제가 거짓이면 부정은 뭐겠어요? 참이에요. 그럼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했을 때 100% 거짓이다 할 수 있는 건 부정이에요. 여러분들 배운 것 중에서. 이해됩니까? 근데 얘는 반대로 가. 그래 저번에 했잖아 쌤이. 만약에 어떤 명제를 주고 명제 쫙 주고 있잖아. 이 명제의 부정이 참인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했어. 예를 들어서. 그럼 나는 부정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얘의 뭐를? 거짓인 걸 찾는 거야.
거짓인 걸 먼저 찾아요. 명제가 거짓인 거. 반대로 가니까. 이해가? 해석이 잘 안 되면 이제 부정을 취하는 거고. 이해됩니까? 오늘 문제 나온대. 자, 그 다음에 명제하고 명제가 참이면 대우는 어떻게 돼? 대우는 참이에요. 명제와 대우면 참거짓 같이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명제가 거짓이에요. 대우도 거짓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그럼 어떤 명제 주고 있잖아. 야, 이 명제의 대우가 거짓임을 고려해서 하면 뭐야? 명제를 만들기 전에, 대우를 만들기 전에 명제가 거짓임을 찾고, 만약 해석이 잘 안 되면 뭐라 했어? 대우 취하라 했어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가요? 자, 그럼 봅시다. 거기에서 항상 참이는 그랬지, 그지? 그러면 네모친 거 항상 참인 거 밑에 적어. 대우 적으세요. 명제가 참일 때 항상 참이는 건 대우밖에 없어요. 그럼 대우 취하면 어떻게 돼요? 대우 취하면 지금 얘가 P이냐 나 Q. 얘가 참이니까 대우는 어떻게 돼? 대우가 참되는데 대우가 뭐야? 대우 어떻게 만들라 그랬어? 가정과 결론 바꿨고 그 다음에 양쪽은 뭘 취해라? 부정을 취해라. 그럼 부정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찾으라. 그럼 왜 누구야? 니은이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그래 얘들아 잠깐만 보게 들어봐. 너네 있잖아 공부할 때 과목마다 다른 데 있잖아. 수학은 눈으로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눈으로 내용 읽고 나서 공부를 하겠다 이런 거 하지 마. 지금 봐봐. 이게 너가 알면서도 대답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아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건데요. 지금 이게 기본인데 이거 왜 암기 자체가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거. 그리고 결론만 암기하는 게 왜 안 좋냐 그러면 지식 배경 지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너가 한두 개 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왜 이해되고 왜 어떻고 좀 이야기하는 게 있죠. 그것까지 다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했잖아. 설명하듯이 공부하라고. 내용 공부는 쌤 보통 이래 적어주죠. 이래가 뭐 하나 적고 그지? 제목 쭉 적잖아. 그리고 이 타이틀만 적어 쫙 다 적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저쪽으로 너가 지금 윈터가 돼가지고 수업 진도만 하게 되고 빡센 시간이 돼가지고 내가 저 테스트는 안 하는데 원래 내가 테스트하는 거 벤치 테스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식 몇 개고 이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거 이제 중3으로 따지면 누구 원의 성기를 해봤지? 그지? 그럼 제목 이거야. 뭔가 적어. 내용 다 적어. 근데 너보다 어린 있잖아요. 대부분이 중2짜리들이 있거든요. 중2짜리 인반들이 선행하고 있는데요. 저걸 한번 다 적어요. 그러니까 기본 내용부터 실전 내용까지 내가 실전 카운트 그림 그려주는 것들 있잖아. 이거는 많이 그려주는데 걔네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림이. 여기 실전 문제 나오고 그게 중등에서 나올 만한 시험에 잘 나오는 그림들 다 들어갑니다. 그 싹 다 적어요. 그러면 A4 용지로 걔네들이 지금 한 8장에서 10장 나와요. 여러분도 곱셈공지 그냥 지금 번호부까지 와가지고 적었더니 다 적으면 적을 자신 있습니까? 그럼 끝난 거야. 너가 써먹어야 되는데 그 내용 자체가 머리에 입력이 안 돼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그러니까 각 과목마다 쌤들이 아마 이야기 각 과목마다 해야 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 수학은 되게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조건 하나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쌤이 하거나 하다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럼 뭐 반복을 하든지 쌤하고 인연에서 방법을 찾든지 뭐 그래가야 된다. 아예 시도조차 안 해가지고 기억이 없다가는 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거까지 상관다. 자, 명제 x제곱 마이너스 a 분 4 x 플러스 4a가 0보다 크다.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 0보다 크다. 그럼 얘 연기참이래. 자, 문제에서 얘 여기참이라고. 그럼 이게 전제 조건이니까 얘부터 해결해 버리면 얘 여기 뭐니? x제곱 마이너스 a분 4 x. 오씨 미안. 여긴 이면 이래 갈 거야. 맞습니까? 가정열을 못 보니까. 자, 그럼 뭐가 돼요? 얘 되면 무조건 얘 되라 하잖아. 맞지? 그럼 얘는 진리집합인데 결국 얘를 갖다가 수직선 나타내 보려면 얘가 지금 2하고 5 아마 그래 맞습니까? 되나요? 그럼 이쪽을 나타내 보면 어떻게 돼요? 2보다 작고 5보다 크다. 이래 되겠죠. 맞나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이런 거 보통 보면 인수분해 거의 되거든요. 2차에서 1인 형태 같으면.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여기는 4a 마마 이래 갑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는데 만약에 생각해봐. 만약에 A가 4보다 커. 4보다 크다고 예상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4보다 작고 이래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A보다 크다. 이래 돼야 되겠죠. 그럼 4보다 작고 있으면 여기다 4 이래 돼가지고 이래 가버리면 어떻게 돼? 얘가 이래 가지? 아니 만들어줄게. 얘가 첫 번째 A가 4보다 클 때 문제에서 A 조건 없지? 자, A가 4보다 크면은 어떻게 돼요? 나는 4보다 작고 A보다 크단데 봐봐 여기에서 얘가 즉 흰 부분이 요 붉은면한테 다 들어가 있어야 이야기가 돼. 맞지? 그러니까 A는 이렇게 오든가 맞습니까? 아니면 A가 여기 겹쳐도 돼 안 돼? 겹치는 것까지 되겠다. 맞지? 그럼 이때는 A가 5보다 적거나 같대요. 맞습니까? 그럼 두 개 결합하면 A가 4보다 큰 조건에서 있으니까 이래 될 거야.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A가 A가 4보다 적어 이래 왔다고 칩시다. A가 4보다 적으면 2 이래 가고요. 5 이래 갔을 때 그러면 4보다 크다 잡힐 거야. 맞지? 그러면 이쪽을 다 포함해야 되니까 A가 여기 와야 되겠지. 맞습니까?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A가 그럼 여기까지 오는 것까지 허용되겠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A가 누구보다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조건은 4보다 적은 조건이 있어. 이래 되겠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A가 4가 되면 나는 어떻게 돼? 2, 5 여기에서 A가 바로 4니까 이렇게 나올 거야. 맞나요? 그래도 포함시킨다.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되든 얘가 되든 얘가 되든 관계없죠. 이것도 가능하지. 따라서 세 개 다 합치면 뭐가 돼요? A는 2 출발해가지고 4 전까지 그리고 4도 되고 맞습니까? 5까지 이래 가겠죠. 요거 세 개 중에 아무거나 해도 관계 없으니까 또는 이니까 2보다 크거나 같고 A가 5보다 적거나 같다. 이게 최종 A 문이지. 자, 그런데 명제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5ax 플러스 6a 제곱 얘가 0보다 작다 이면 x제곱 마이너스 14x 그 다음에 뿔 24. 자 이래 돼 있는데 이놈이 뭐가 대우가 참이래. 야 대우가 참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명제가 참이면 되겠다 맞습니까? 그지? 맞잖아. 명제하고 대우가 같이 가니까 그게 굳이 대우 안 만들어도 돼요. 그럼 봐봐 얘도 지금 이제 봅시다. 지금 조건에서 이 말이야. 첫 번째 조건에서 이걸 만족하는 놈에 대해서니까 A가 요 범위 안에서만 생각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이쪽은 어떻게 돼요? 얘가 지금 요거부터 해결하자. 얘 XX 쪽 올라질 거고요. 그 다음 2하고 12 마마 이래 되겠네. 맞아요? 그러면 저놈은 2하고 12 사이 이래 가는 거야. 얘는 지금 마 2A 마 3A 이래 되면 요거 나오지. 맞나요? 여기까지 얘가. 근데 야가 지금 한번 봐봐. 얘가 그럼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건 이거다 그랬으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매칭해 보면 얘가 결국은 대상 2A하고 3A가 되는데 경계는 맞아요? 양수쪽이잖아. 맞아 아니야? 이렇게 그림이 되려면 얘가 지금 둘 다 마찬가지야. 요 경계가 하나가 2A고 하나가 3A일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근데 2A도 지금 양이 돼야 2보다 커야 되고 3A도 지금 2보다 크다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요 사이에 들어간다면 그게 A가 양이 돼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A가 음이면 여기 봐. 경계가 2A, 3A인데 만약 A가 음이면 어떻게 돼? 야가 더 적은 수고 야가 더 큰 수가 된단 말이야. 근데 A가 양이면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적지. 대소가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얘이면 얘가 참이 돼야 되니까 여기 대한 얘는 플러스 영역이란 말이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플러스 영역이니까 A가 양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만약에 여기서 경계가 마이 마신 이런 식으로 오잖아. 예를 들어서 그럼 A가 음이 돼야 돼요. 자 그럼 여기가 2A고 여기가 3A지. 여기까지 얘가 그럼 A가 양이라는 조건 안에서 그럼 얘가 지금 요 안에 쏙 들어가면 되니까 여기 겹쳐도 되고 여기 겹쳐도 되겠지. 얘가 그러면 2A는 2보다 크거나 같고 and 동시에 3A가 12보다 적거나 같은 겁니다. 됩니까? 그럼 여기에서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요. 여기서는 4보다 적거나 같아요. 됩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야 그럼 봐봐. 나는 이 조건에서 따졌잖아. 맞아 아니야? 응. 맞지? 잠깐만. 문제 다시. 자, 오케이 됐어. 자 그럼 봐봐. 나는 얘를 만족시키는 A에 대해서 얘가 만족되는 건 몰라라 이 말이니까 야가 전체 짚어야 된단 말이야. A 범위를 이 안에서만 골라야 되니까 따라서 어떻게 돼요? A는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적거나 같다 이래 돼요. 그래서 정수 A는 2, 3, 4 따라서 합 얼마? 9m. 이해됩니까? 다 설명이 들어간 게 길어 보이는데요. 별거 없어요. 자, 그 다음 6-1 갑시다. 6-1 맞지? 다음 문제 참으면 대우를. 야, 그 문제 6-1 별표 조그맣게 해줄래? 크게 하지 말고.
6-1이 시험에 나오는 바가 아니고요. 얘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서 그래요. 용기 한번 불러줄래? n이 자연수지. 이 조건에서 n제곱이 짝수이면 되냐? n도 짝수인데 이거 맞나? 얘들아 잘 들어. 내가 n을 정해가지고요 잡아내가지고 알아보는 건 쉬워요. 뭔 말인지 이해가? 근데 이걸 결정해서 이쪽으로 오면 되게 까다로워요. 그럼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대우치하면 편하다 그랬지, 그지? 그 실질적으로 문제 올 때 거기는 뭐라고 돼 있어? 대우를 이용하여 증명하시오 돼 있는데 원래는 대우를 이용하라는 말 안 줘요. 문제를 낸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럼 이런 게 이제 진입하면 다음 주 맞는 거 틀리고 골라라 할 때 이런 때 나온단 말이야, 이런 놈들이. 이해가? 그럼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선생님 바로 판단이 어렵다. 그럼 무조건 뭐 취하겠어? 대우 취하라 그랬지, 그지? 자, 그러면 얘가 대우를 취하면 돼요. n이, 그러면 자연수는 홀짝밖에 없으니까 n이 홀수이면, 부정하면 n제곱도 홀수이다. 이래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홀수는 2의 배수에서 n이 따라서 우리가 이래 갑니다. n 이꼴 2k 마 n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요. 2의 배수 짝수는 요래 표현합니다. 근데 왜 마이를 가냐면 그래야지 k가 자연수 이랬을 때 말이 돼요. 봐봐, 자연수 잡으면 뭐예요? 1 잡으면 1이지, 2 잡으면 3 맞습니까? 그럼 1이 돼버리면 1 잡으면 3부터니까 1을 빼고 들어가게 돼. 그러면 증명이 1에 대한 증명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마 1로 갑니다, 이거.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라 하면 n제곱이 2k-1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러면 4k 제곱 마이너스 2 4k 플러스 1이 돼요. 그러면 내가 홀수를 보여줄 때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2의 배수에다가 1을 다 하나 빼나 뭐 이런 쪽이거든요. 봐봐. 요거 두 방만 딱 보면 2k 제곱 마 2 이래 됩니다. 맞나요? 이래 되겠죠. 맞습니까? 이때 봐봐. 야, k가 1이면 0이지. 맞지? 자연수니까. 그러면 k가 이래 되는 거예요. 따라서 2k 제곱 마 2k가 0 또는 짝수이므로 1일 때만 0되고 나머지는 이쪽이 더 커요. 이해가요? 근데 어떤 수가 나오든지 2 곱하잖아 우리 지금. 많이 아니야. 그게 짝수가 나오는 거지. 됩니까? 자연수죠. 그러면 이게 0이 가면 1이 되고, 맞아요? 자연수라면 2의 배수에다 1 대니까 홀수라는 뜻이지. 이므로 n 제곱도 홀수입니다. 이렇게 가겠지. 됩니까? 그 마무리는 명제의 배우가 참이므로 명제도 참이다. 이런 끝난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시험에는 블랭크 채우기 되어 있거든요. 블랭크 채우기 되어 가지고요. 내가 블랭크 채우는 하나는 블랭크 채우기, 하나는 블랭크에 들어가는 식 있잖아요. 그걸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입해서 숫자 구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9-3. 지금 충분 조건 필요했던 거 여기서 문제 많이 나와요. 5개 나겠습니다. 그럼 9-3.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세 조건 PQR이 진리 집합을 줬어요. 야, P가 뭐야?
Q가 이래 돼 있고요. 줄 거 Q는 P에 대한 필요 조건이다. 좀 이따가 내가 한번 정리를 해주는데요. 얘들아 이래 가는 거야. 잘 봐. 문제를 풀 때 있잖아.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 만약에 포함 관계가 없어. 무슨 관계가 없어? 포함 관계가 없어. 다시 뭐 여기도 뭐가 다 있어. 이래 돼버리면 얘들끼리 필요 충분 조건 자체가 성립이 안 해요. 필요 조건도 안 되고 충분 조건도 안 되고 필요 충분도 아무것도 안 돼요. 이래 되면 이해갑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진리집합 입장에서는 이래 가는 거야. P 안에 이래 Q가 확 들어가잖아, 그지? 그러면 작은 놈은 큰 놈을 되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리고 큰 놈은 작은 놈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가요? 되나요? 그리고 만약에 P하고 Q가 똑같아져. 이러면 뭐가 돼? 이거 한번 봐봐. 얘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래 되거든? 맞죠? 이게 기호로 표현하면 조건으로 표현하면 이래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화석도 관계 쪽에 대해서 얘가 얘의 충분 조건, 얘가 얘의 필요 조건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거 봐. 얘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집합을 표현할 때 이거 and 이래 있죠? 서로 같은 집합. 맞습니까? 그럼 봐봐. 이거대로란 뭐야? P가 이렇게 되고 이거대로 표현하면 이래 돼. 맞나요? 그러면 P는 Q가 되게 무슨 조건? 여기서 충분 조건. 여기서는 필요 조건 이래 가는 거야. 그래서 같아지면은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조건 P와 조건 Q가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을 골라라라는 이야기는 진리집합 PQ가 서로 같은 집합인 걸 골라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자 그럼 거기 봐봐. 그럼 이래대 P는 Q이기입니다. 필요 조건 이랬어요. 그럼 반대로 가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러면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됩니다. 반대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이랬잖아. P, Q 이래 돼 있으면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반대로 가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바뀌면 필요 충분히 용어가 달라서 반대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면 이걸 기호로 표현하면 이래 되는 거야. 선생님 P, Q 있으면 얘가 얘 되게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니까 반대로 가면 충분이니까 얘는 이래가 참인 거야. 이게.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이래 빨리 표현해도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한번 읽고 대충 보고 나가지고 하면 헷갈려서 안 돼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이 안 돼 있으면 하기 힘들어. 자, 거기 봐. Q는 P에 의한 필요 조건이니까 이래 되겠죠? 반대로 P는 Q에 의한 충분 조건. 요거 적어놔요. 그리고 R은 P에 의한 충분 조건 이래 돼 있죠? 그럼 R은 P에 의한 충분 조건 이래 돼 있어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됐나요? 그럼 봐봐. 얘들아 일로 와. 야 저거 지워도 되지. 저거 지워도 되지. 지금부터 이야기 잘 들어. 이건 개념인데 이해하라고. 읽어라. 3번 문법하는 게 있어요. 이게 원래 논리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논리학에서 나오는 건데 이래가요. P이면 Q이다가 참이고요. 오케이? Q이면 P이다가 참이에요. 됩니까? 이래가 버리면 얘를 내가 벤다이그룹으로 표현해보면 P 안에 Q 안에 P 있고요. 맞습니까?
보면 어떻게 돼요? Q가 R 안에 미안 이거 얘가 R 안에 들어있는 이런 구조가 돼야 말이 되지 맞지? 맞아요? 요래 됩니다. 그럼 당연히 P이면 뭐가 되는 거야? R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일치시켜 놓으면 한쪽이 가정과 결론이 일치될 때 참인 경우에야 이래 되면 얘는 새로운 명제가 하나 나와. P이면 R이다. 이것도 참이 되는 거예요. 되나요? 이래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둘, 세 단계 해서 3번 놓고요. 이 내용이 3번 놓고요. 그래서 만약 이래 돼 있어. 잘 봐. 내가 이게 진짜 산 것이 아니고 수학적인 거야. 이해가요? 수학적인 거. 예를 들어서 I반 뭐랄까 자 이래 또 치자. 자 여기 두 개 왔어요. 1번 두 명째 몽땅 뭐다? 참이 돼. 뭐가 될 때? 두 명째 참이라는 가정을 깝시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잘 봐. 여기서 반드시 참인 거. 뭐 이거? 반드시 참인 거 몰라보는데 잘 봐. 산동문법은 한쪽이 결론과 한쪽이 가정이 같아야 됩니다. 참인 명제에서. 그치? 근데 막 여기 봐요. 선생님 IQ가 얼마? 150 이상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여기 뭐 IQ가 뭐 150 미만이겠죠 그죠? 근데 저 결론과 있는 게 대우를 취하는 거야. 뭘 취해? 대우를 취해. IQ가 150 이상이면 천재다 이래 되겠지.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여기 봐봐. 선생님 이래가 보니까 결론이 여기서 뭐가 됐어? 가정이 되겠지. 맞나요? 오케이? 그러면 P이면 Q이면 R이라는 성립되잖아 맞지? 따라서 I가 여학생들은 천재다. 얘가 반드시 참이 된다. 이 조건에서 연습에 비슷한 게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됩니까? 자 일로 봐. 이해되지? 그럼 여기 봐. 여기서 한번 봐봐. 선생님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돼? 나가 R이면 P고요. P이면 뭐예요? Q잖아. 맞아요. 됩니까? 되나?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요거 좀 이따가 얘 하나 더 보여줄 건데. 자, 어찌됐든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나 P가 Q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R은 P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맞습니까? 이런 구조가 되겠죠. 요까지 해라. 야, 그럼 이만 P가 지금 Q가 제일 커야 되네. 그럼 P가 제일 정확하니까 P 그려보면 P는 얘야 얘 마이너스 1 포함해서 2 여기고요. 그 다음에 4 포함해서 이렇게 맞나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네, 안 돼. 야 근데 임마 이건 어떻게 돼야 돼? Q는 제일 커야 돼 맞지? 그럼 포함되어 있으니까 선 A가 여기 오든가 얘야 이러면 싹 다 포함하니까 말 된다 맞지? 그럼 여기에 겹쳐져도 관계 있어 없어?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적다는 것 같다. 이래 돼요.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야 B가 만약 이런데 오면 어떻게 돼?
여기가 들어가 버리니까 P 안에 허연반에 쏙 못 들어가잖아. 맞지?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이렇게 와야 돼. 다 들어가 있으니까 허연반에. 그럼 여기까지 겹치는 것도 괜찮다. 맞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B는 4보다 크거나 같아요. 됩니까? 그럼 A의 맥시멈 얼마? 마이너스 1. B의 미니멈 4. 두 개 다 하락했습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4 얼마? 3.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아, 찔락하면 이쪽 써놓고 이쪽은 잠깐 비워놓으세요. 이쪽 뒤에 하나 더 해야 됩니다. 3. 요거 문제 나오고요. 좀 이따 쌤이 하나 더 해준 그것도 아마 문제 있을 거예요. 이게 잘 들어. 이거일 때 그럼 P이면 Q에다가 참이고 R이면 나 Q에다가 참이다 이래야 되잖아. 그지? 이거일 때 반드시 참이 문제가 나와요. 이게 왜 잘랐냐면 4개예요. 딱 4개. 얘를 제일시키 4개가 나오니까 오지선다에서 딱 좋은 거야 이제. 4개 참이고 하나 틀리고 얘 들어가니까. 됩니까? 여기서 반드시 참이 문제는 이런 구조 봤을 때는 상단 문법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들이 대우이에요. 오케이? 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야대우. 그러면 나 Q이면 나 P다. 이게 참이에요. 뜻이. 여기까지 얘가. 그 다음에 얘 대우. 그러면 Q이면 나 R이다. 이래가죠. 됩니까? 일단 2개 나왔죠? 그 다음에 3번 논법. 얘들아, 여기서 그럼 한쪽에 가든 결론 맞춰야 되니까 P이면 Q이다. 그 인마 대우가 Q이면 R이다. 이래가지고 나가야지. 그러니까 3번 논법이 있어야 돼요. P이면 나 R. 이게 나오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놈의 대우 R이면 나 P.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 나옵니다. 이해가? 이 구조의 문제 엄청 달라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2개, 이게 3개, 4개짜리인데 그건 어려운 거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선생님 명제 2개가 참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랬을 때 반드시 참이 명제 골라라 하면 각각의 대우 맞습니까? 그 다음에 상단 논법이 되는 걸 줄 거예요. 그럼 상단 논법 만들어서 하나 나타나는 이해가요? 그 상단 논법에 대한 대우 이렇게 해서 총 4개가 나옵니다. 이게 기본 과라지예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거 말고 필충으로 만드는 게 또 하나 있긴 한데 그것까지 가면 이거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제대로 익히세요. 이해됩니까? 준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실전에서 생각해 보면 이래 아까 말했던 대로요. 내가 이거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희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일단 옮기세요.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나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P가 Q 안에 그러니까 이미지 가지세요. 얘만 되면 무조건 얘가 되지, 그지? 그럼 P는 Q이야 무조건 충분 조건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요 위치가 달라지면 얘들 위치를 바꾸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반대는 됩니까? 그 여러분들 헷갈리는 사람은 충분 조건에 대한 이미지를 확실하게 한 다음에 알겠어요? 만약 필요 조건 나오면 이거 위치 이래 바꿔버리란 말이야. 일단은 알겠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야구야 보자마자 팡팡 튀어나오는 게 사실이 맞긴 맞아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그리고
야하고 똑같은 편이 야가 지금 기호로 요 놈이 기호로 이래야 되는 거고요. 야는 순서에 맞출게 그냥 기호로 Q 먼저 쓰면 이래야 돼요. 그 차민 기호에서 여기서 출발 이래도 얘가 되면 무슨 조건? 충분 조건. 반대는 필요 조건 이런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주의해야 되는 게 만약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했을 때 얘하고 같은 말이 뭐가 돼? 지금 위에 나타났듯이 같은 말이 P이면 Q 요래 되어버려.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P만 되면 Q 된다니까 이래 되겠지, 그지? 근데 봐, 우리 부분집합 할 때 있지, 여기에는 모두 포함돼요. 등호도 포함돼요. 여기는. 즉 여기는 P 이퀄 Q도 포함시킵니다.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그러면 실제로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이래 물었단 말이야. 문제에서 이래 물었어.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1하고만 나오면 얘는 PQ1가 여기 뭐가 있는 경우 이것뿐만 아니고 알겠어요? AND 얘 아니면 또는 PQ 같은 것도 포함돼요. 여기에는 이해갑니까? 이것도 포함시킨다. 그 여러분도 만약에 문제 풀다가 P가 Q에 충분 조건 고르세요 하는데 P는 충분 조건에 안 고르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여기까지 포함시킵니다. 그럼 집합, 부분집합 이런 관계에서 그대로 따라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래 왔단 말이야.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 아니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충분 조건은 되는데 필요 조건 아니라는 건 얘를 빼라는 이야기예요. 필요 충분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럼 이걸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P가 Q 안에 쏙 들어가서 여기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야. 이게 진부분집합이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understand? 오케이? 자, 뭐까지 알아먹겠죠? 쌤 예한 들어봅시다. 어차피 영상 올릴 거니까 영상 보고 필기 해도 돼요. 아니 이렇게 왔어. 조건 P가 자 이래 왔다고 치자. 됩니까? 그럼 얘들아, 얘 어떤 관계야? 얘는 어떻게 돼요? XY가 얘는 뿔뿔도 되고 또 마마도 돼. 맞아 아니야? 얘는 뿔뿔만 되거든? 그럼 얘가 이 안에 포함되어 버렸지. 맞지? 맞아야 아니야? 얘가? 그럼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이래 되는 거야. 선생님 Q는요 뿔뿔 케이스예요. 순서상으로 표시하면. 근데 요 새끼 Q가 이것도 포함하지만 마마도 포함해버려. 맞아야 아니야? 됩니까? 그러면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래도 맞아요. 맞잖아요. 그 다음에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다. 맞아요. 반대로 써도 마찬가지. P는
이건 뭐야? 맞지? 잠깐만 미안. 이게 P 이것도 미안해. 자 Q는 됐고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맞아요. 그런데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게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되고 이래야지 필요 충분되는 거야. 이까지 이해가세요? 되나요? 이 표현 주의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만약에 내가 이름 그렸단 말이야. 요거 하나 있고 요거 해놓고 볼까?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왔다 칠까요? P는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 이퀄 0, 1이 돼 있고요. Q는 이거 1이 있을게요. 실수해 봅시다. 여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0 이래는 자, XY는 실수. 자, 이때는 언제 돼요? 얘는 X, Y 둘 다 0이라 해야 되고요. 얘도 X, Y 둘 다 0이라 해야 돼요. 똑같은 거잖아. 맞습니까? 그럼 난 이랬어도 된단 말이야. 얘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랬어. 맞아요. Q는 만약 이랬어. 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것도 맞아.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이것도 맞아. 이해돼? 이해갑니까? 그게 필요 충분 조건 가는 거는 필요 조건도 되고 동시에 충분 조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충분 조건이 묻는 거는 충분 조건만 되면 무조건 돼. 필요 조건이 되든 말든 그래. 이해가? 그럼 만약 내가 이랬단 말이야. 만약 문제에서 이거 둘 다 있는데 내가 이런 거였어. 야, P이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을 고르세요. 그럼 둘 다 골라야 돼요. 필요 충분 조건 고르시면 이만밖에 못 고르고요. 알겠어요?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 아니다. 그럼 이걸 골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거기 일단은 숙제 안 한 사람들 있잖아요. 대표 문제 보고 지금 빨리 훑어봐. 훑어보고 지금 잘 모르겠는 거 빨리 주면. 그럼 P는 Q이기 위해서 이건 충분 조건.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P가 AC 이퀄 BC 이래 가고요. 그 다음에 Q가 A 이퀄 B 이래 됐어요. 읽어봐. 야는 A하고 B 같으면 되고 맞습니까? 얘는 두 가지란 말이에요. 만약에 A하고 B가 같아도 되고 또는 C가 0돼도 돼. 맞아요? C가 0일 때는 어떻게 돼? A가 B가 같든 말든 관계없어요. 이거는.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어생이 A가 0 아니라도 A하고 B가 달라도 되고요. A하고 B가 같아도 되고 다 관계없단 말이에요. 됩니까? 그럼 그럼 결국 어떻게 돼? 얘는 A, B 같은 경우만인데 얘는 C가 0이 되는 조건에서는 달라도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Q가 P 안에 있죠. 그럼 위에까지 이렇게 볼 때 무슨 조건 그랬어? 아이씨. 이게 필요 조건이죠. 됩니까? 건우야, 눈 좀 떠라. 자, 그 다음에 P가 A가 0 아니다. 또는 B가 0 아니다. 이래 돼 있고 Q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크다 이래 돼 있어.
그럼 여기 들어가는 케이스는 뭐예요? 또는이니까 A 0 그 다음에 B 0 아니다. 또는 A가 0 아니고 B는 0이다. 또는 A, B가 다 0 아니다. 이걸 싹 포함하는 말이야. 맞죠? 근데 여기가 봐봐. 얘는 지금 어떻게 돼요? A가 실수면 실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둘 다 0이 되어야 0이 되는 거야. 맞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얘도 뭐야? A가 0 되고 B가 0 아니라도 참. 그리고 또는 A가 0 아니고 B가 0이라도 참. 또는 A가 0 아니고 B가 0이라도 참. 둘 다 0이면 거짓이 되고 맞습니까? 완전히 똑같다는 것 같아. 똑같단 말이야. 그럼 이거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P 이퀄 Q가 되니까 이럴 때는 뭐다? 가장 정확한 표현은 필요 충분. 그러니까 하나만 적으라 하면 제일 정확한 걸로 적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 이거하고 비슷해. 일로 봐봐. 우리 직사각형 안에 정사각형 존재하죠. 맞죠? 맞아 아니야? 근데 너한테 이름 물었단 말이야. 야, 얘가 전부 90도고요. 이 길이 다 같대요. 무슨 사각형인지 적으세요. 했어. 그럼 직사각형도 거짓말 아니야. 맞지? 근데 답으로 인정해? 이럴 때는 가장 정확한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정사각형이야. 이때도 마찬가지야. P가 Q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 되고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다 참이 돼. 이게 실제로.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정확한 걸 적어라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해가? 네. 야, 8-1번. 이거 지금 이런 문제 나온대. 8-1번 한번 해봐라. 그에 따라서 Y가 존재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X가 음수가 돼도 가능해지는 거 맞지 아니야? 맞지? 무슨 말이야? 이걸 바꿔봐. 이래 되거든? 맞아요? 맞아 아니야? 됩니까? 그러면 야 X는 Y가 지금 거기 실수돼 있니? 마지막에 줄 거야. XY는 실수 줄 거. 자, 그럼 빌려봐. 야가 지금 실수 제곱이지. 맞아 아니야? 그럼 인마가 0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야. 맞습니까? 그러면 야 이건 x가 0보다 커야 되고요. 맞죠? 맞아 아니요? 그러면 얘는 뭐야? 이게 0이라도 되고 다른 수라도 되잖아. 맞아 아니야? 됩니까? 그럼 어떤 관계야 이거? P면 Q 되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이건 되잖아. 일로 봐. 양은 무조건 0보다 크면 되는데 Y제곱이 누구라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요? 그래서 여기가 Y가 만약 0이면 X가 0보다 크다 이게 돼요. 맞습니까? 근데 Y가 0이 아니면 X는 어떤 양수보다 큰 게 됩니다. 이해가세요? 되나요? 그러면 P가 0보다 크다는 거하고 얘하고 비교를 해보라고. 그러면 얘들아 P면 누가 커요? 누가 커인 거야 이거? 누가 큰 거예요? P가 큰 거야? Q가 큰 거야? 맞지? 잠깐만요. Q 맞지? 아이씨, 쌤이 잘못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이왕인데 이래가지고 그지? 맞아. 쏘리. 그럼 야
이게 0이 또는 뭐야? 음수가 되겠다. 맞아야 돼. 맞나요? 그러면 야 얘가 음수든 0이든 x가 0보다 크다 하면 무조건 되는 거 맞아야 돼. 근데 이 중에는 음수보다 크다 하면 얘가 음될 때도 있을 수 있잖아. 맞지? 이해가? 그럼 요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거야. 아 여기서는 x가 양 이것만 게 p 맞습니까? 근데 q에는 q 안에는 얘가 음수가 됐을 때 x가 음수 이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 맞아야 안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p면 q기가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되나요? 오케이. 얘들아 거기 264까지 쓸게야. 지워도 되겠지? 거기에 266 한다. 266에 거기 부등식 증명해놓고요. 보라색 비슷해. 부등식이 증명이 이용되는 실수인 성질하는 거 있잖아. 맞지? 보여 안 보여? 그거 요렇게 묶어. 두 실수하는 건데 쭉 묶어서 그랬대. 이게 뭐냐면 뭐야? 우리가 부등식 있잖아. 지금부터 그 증명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 증명할 때 이게 필요해. 그게 부등식이 여러분들 원래 어디 있냐 그러면 공원에 있습니다. 공동서원에. 근데 얘를 따로 뽑아낸 게 얘를 증명 때문에 뽑아낸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성질이에요. 야, 거기에 쌤 쓰라는 거 써. 1번에 보면 이래 돼 있거든. 이래 돼 있는데 어디에 쓰세요? 이게 아니고요. 이래 가는 게 아니고 M와 B가 양이면 M와 B가 0이면 M와 B가 음이면 이게 어디서 너가 처음 배웠냐 그러면 중3 때 여러분들 그거 무리수 배수비교 있죠 그죠?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항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수에서 다른 수를 뺐는데 0보다 커 그럼 무슨 말이야? 앞에 수가 더 컸다 이래 봐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0이야 그럼 두 개 같았다. 어떤 수에서 다른 수를 뺐는데 0보다 적어 그럼 앞에 수가 더 컸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 이걸 좀 알아두는 게 나중에 대소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 이거 갖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자, 저 성질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A양, B양 거의 돼 있죠, 그죠? 이게 너무 당연하지. 그리고 2분은 혹시 오해할 수 있을지 선생님 적어줄게요. A양, B양이면 이래 돼 있어요. 비춤돼 있고. 잘 들어. 여기 있잖아. 이게 쉼표가 수학에서 또는 그리고 다 됩니다. 그 문제 따라 해석이 다른데요. A가 양이고 B가 양이잖아. 맞지?
근데 이거 보세요. A, B가 0 되는 경우는 양분도 0대 맞아 아니야? 절대값이 양수쪽이 크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 여기서 얘가 되면 얘는 무조건 돼요. 이거는 무조건 돼. 이해갑니까? 근데 이쪽이 된다고 이게 되는 건 아닌데 이래 되기 위해서는 이게 동시에 돼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 동시에 돼야 돼. 그리고 AB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야. 그리고 여기 적으세요. 여기 요래 그리고 적으세요. 두 개 동시에 될 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 3번 갈로 3번 별표. 갈로 3번을 제일 많이 써요. 뒤에가 보면 갈로 3번은 뭐냐 하면 둘 다 양조건에서 와생 음이 오해야 돼요. 음 안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럼 A양 B양일 때 이거일 때 A가 B보다 크다면 무조건 이거예요. 이래 거기 제곱했는 것도 큰 쪽이 크거든요. 그 뒤에다가 얘들아 이거 좀 열어볼까? 뒤에 거 필요 없고 그 뒤에 이래 놓고 이래 해가지고 이래 돼 있잖아. 요 뒤에다가 화살표해서 요 뒤에 화살표하세요. 이렇게 해서 적으세요. 이 조건 이거 네모치세요. 이거 네모치시고 요 조건에서 A가 B보다 크면요 무조건 이래 부등호 방향이 안 변해요. 이거. 주로 이건 어디 쓰냐 하면 절대값 기호가 있거나 루트 같은 게 있어서 대소 비교하기 힘들 때 쓰는 거예요. 이거. 그게 엄청 많이 씁니다. 이거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지금은. 알겠습니까? 이거 신경 써요. 실수죠. 양수일 때야. 알겠어요? 둘 다 양수일 때 이게 생깁니다. 그 다음에 4번 별표. 별표 했나요? 4번 이거예요. 그 밑에 적어요. 나도 적으세요. 4번에 거기 지금 A제곱이 0보다 크거나 이랬는데 그 밑에다가 줄 뽑고 밑에 적어. 엄청 많이 씁니다. 실수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따로 익혀놓으세요. 실수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실수는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고요. 0일 때만 0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양수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들아 그럼 이래 되겠네? 실수란 전제하에 AB가 실수란 전제하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뭐였어요?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것도 0일 땐 둘 다 0일 때만 됩니다. 맞습니까? 이해가? 또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까지 가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오케이? 그럼 또 어떤 게 있겠어요? 절대값 AB 절대값 A, 절대값 B 이래 되겠죠. 각각의 절대값이 곱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맞잖아. 어차피 곱해가지고 부호만 바꿀 거니까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거기에 보면 A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절대값 A 0보다 크거나 같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돼 있고요. 이게 따로 있나? 아 따로 있군요. 밑에 보니까 요거 따로 있죠. 그 밑에 그 밑에 것도 별표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면 A 0, B 0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 밑에다가 이제 뒤에다가 이래 적으세요. 5번 뒤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 이래 놓고요. A 0 and 자 그리고야 B 0이고요. 오케이. 그리고 옵니다. 그 다음 뒤에 슬러시 치고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
가까이 0이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A0 그리고 B0이에요. 둘 다 동시에 0이 돼야 돼요. 저거 추가하세요. 됐나요? 그 다음 마지막에 보면 절대값 A가 A보다 크다 이래 돼 있죠. 그럼 A가 0이나 양 같으면 등호성이 갈 거고요. 맞습니까? 그 음수 같으면 더 크겠죠. 절대값 쪽이. 그 밑에 저거 저랑 한거 다 썼어? 번에 1에 돼 있지? 절대값 A가 A보다 크게 나왔다. 1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저번에 내줬던 거고 이건 방금 했던 건데 일로 봐. 여기 있잖아. 요 밑에 적으세요. 절대값 AB가 너무 당연한 건데 AB보다 크다는 거다. 요거 뒤에 우리 하다 보면 씁니다. 같은 말이야. 그 AB를 계산한 값을 C라 치면은 위에나 밑에나 똑같거든요. 같은 건데 너네 한번 익혀놓으라고 쌤이 적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있잖아. 일로 봐. 이게 그거 무턱대고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암기할 만한 거는요 이거예요. 실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이건 암기돼 있어야 되는데 워낙 많이 써요 이 새끼. 이해갑니까? 얘는 암기하세요. 이유가 알아야 되죠. 0일 때면 0이고 양음일 때는 안 된다 이거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아까 이거 이게 계산 정리할 때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A 제곱이 똑같다. 이것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요것도 밑에 적어놓고 이거 하나 쓰세요.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제곱이면 그냥 A 플러스 B의 제곱 똑같아요. 당연하지? 이거? 어차피 이게 어떤 계산은 하나의 수일 거니까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마이너스는 플러스 되고 맞죠? 그치? 아닙니까? 0이면 0 이게 양수면 그대로 양수 똑같을 거고 마이너스라도 제곱하면 플러스 되니까 이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정도는 암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보면 줄줄줄 나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암기가 쓴다기보다 아 이건 당연한 거야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수 또는 두식이 비교돼 있죠? 방금 했던 거야. 이거 다 적었어? 적었습니까? 두수 또는 두식 비교가 이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 잠깐 적었던 거. A- 이게 실수일 때, AB가 실수일 때, 얘가 0보다 크면 아, 큰 수 빼기 작은 수인데 이래가지고 A가 더 크다. 이게 가장 기본. 그리고 얘가 등호면 여기도 등호. 적다면 이렇게 되죠. 맞나요? 이렇게 되죠. 어떤 친구들 보면 아 이야기했구나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한 수에서 다른 수 아까 이야기했지 어떤 수에서 다른 수 뺐는데 0보다 크다 그럼 앞에 수가 더 큰 거야. 큰 수 빼기 작은 수 있다는 거지. 양수니까 0 되는 건 두 개 같다는 얘기고 음수가 된다는 거야. 뒤에 수가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받아들이고 문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좀 이따가 문제 예에서 할 건데
이 부동 방향 같이 가는 거고 좀 이따가 설명할 거거든요. 요거 때문에 신경 조금 써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절대값이나 루트 있을 때 있잖아요. 줄을 쓰는데 거기 저거 두 번째 거예요. 제곱의 차를 이용하는 방법 하냐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때 그 뒤에다 화살표 있어요. 루트나 절대값 C 있는 식의 대소 비교의 사용. 요리 좀 해보세요. 네. 두 번째 여기까지 이해가? 야, 지금까지 한 거에서 모르겠다. 이해됩니까? 그럼 얘는 이래 A양, B양 또는 0까지 포함해가지고요.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상태에서 A하고 B 이랬을 때, 제곱 했을 때는 이게 0보다 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래가지고 그지? 맞아요? 근데 이때는 양양 조건에서 이래 되는 부등호가 그대로 가버려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얘가 0보다 크다 할 때 그럼 1회가 있는 미안해 0이 되면 1이 될 거니까 둘 다 양수 조건이기 때문에 A 꼴 B 맞습니까? 1회 갈 거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보다 적다면 A제곱하고 1이 되겠지 대소가. 그러면 이제가 A가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이해갑니까? 이거 증명이 이래 돼요. 이거 둘 다 어떻게 돼? A마 B, A 뿔 B인데 생각해봐. 이게 0보다 크면 뭐야?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얘가 양수라는 이야기 되잖아. 맞지? 또 얘가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쪽은 얘가 음수가 돼야 되겠네. 맞아요? 됩니까?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봐. B를 이용하는 방법 했는데 이게 잘 안 써요. 이거는. 근데 이제 방식만 이야기하면 이래 돼요. 거기가 자 거기서 얘도 마찬가지.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 이 조건에서요. 잘 봐. 그럼 만약에 A분의 B가 있는데 얘가 1보다 커. 누구보다 크다고? 그럼 분모가 큰 거야. 분자가 큰 거야. 분자가 더 커. 맞지? 그러니까 B가 A보다 더 크다 이래야 될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A분의 B가 1이야. 그럼 뭐야? B하고 A 같겠죠. 그죠? 그 다음에 A분의 B가 1보다 적어. 그럼 누가 더 크다는 이야기야? 분모가 더 크니까 이래 되겠죠. 맞습니까? 되나요? 얘는 원래 거듭제곱이라는 게 큰 수 다룰 때 있잖아요. 나누어서 하는 건데 여기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그 다음 밑에 절대부등식 별표. 거의 말 어렵게 적어놨는데 절대부등식 뒤에 화살표에서 부른 대로 적으세요. 절대부등식 뒤에 화살표에서 적으세요. 특정 조건 하에서 반드시 참이되는 부등식이야. 절대 부등식은 특정 조건 하에서 반드시 참이되는 부등식이야. 여기서는 거의 실수 조건 또는 양수 조건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까 우리 했던 거 있잖아.
A 제곱이 0보다 큰 거 같다. A가 실수일 때. 이래 갔잖아, 그지? 그럼 얘는 뭐야? A가 실수라는 특정 조건 하에서는 무조건 참되는 거 맞아야 해요? 맞습니까? 이거 조건 끊으시죠. 무슨 말인지 얘가? 얘들아, 절도금지 뭐 당연히 저번에도 이야기했어. 숙제 덜한 거는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쌤이 너그 단톡방에다가 숙제 올려놓고 알았지? 알겠어요? 쌤 내일 얘기해주니까. 오늘은 명제에서만 나옵니다. 명제